일용직으로 간헐적인 수입만 있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주변에서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76만 5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 맞춘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라는 조건이 따라오죠. 하지만 이 조건에서도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명분,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기준 월 76만 5,444원, 2인 가구 125만 8,451원, 3인 가구 160만 8,113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소득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로능력 여부예요. 만약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판정자,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나 암 환자 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부과가 유예되는 경우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정보예요. 첫 번째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 의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은 조건부과가 유예돼요. 단,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어야 하고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간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경우예요. 간병 대상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보호 대상자는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인 경우도 조건부과가 유예됩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야간대학생도 포함되고 최대 누적 6년까지 제한이 있어요. 네 번째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업재활 실시기관이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조건부과가 유예돼요. 다섯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되고요. 여섯 번째로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예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의 비역 등이 해당되는데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 3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돼요. 이 부분은 질문하신 분처럼 일용직으로 간헐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환경 변화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3개월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나 전역자,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학교 졸업자나 중퇴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김소담 씨는 30세 1인 가구로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 불규칙적이에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는 76만 5천 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김소담 씨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김소담 씨가 주당 평균 3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조건부가유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소담 씨는 25세 2인 가구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예요.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소득 인정의 기준인 125만 8천 원 이하를 만족하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조건부가유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고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조건부가유예 사유 중에는 한시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적응 기간은 3개월에 한하고 대학생의 경우도 누적 6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다시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청 과정에서는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 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려요. 담당자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릴 거예요.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함께 근로능력 여부, 조건부가유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의 상황은 정말 다양하고 작은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때는 본인의 소득 상황, 가족 구성, 근로 형태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정보 공유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